자, 지난주 증시는 반등으로 마감을 했지만, 반등 자체가 건강하지 못했다. 오히려 악질적인 그런 투기심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다음 주 증시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난주의 이슈는 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 소식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도 그에 준하는 상승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다수의 중소형주들, 그죠? 저마다 형편이 있어요. 이들 종목군들 중에는 분명히 상승해야 되는 종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주 수목금에는 밀렸거든요. 특히 금요일 날에는 지수가 2% 내외의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70여 개, 1000여 개 정도 되죠. 70여 개고 코스닥은 박살이 났습니다. 이때도 그랬죠. 지수가 이만큼을 상승했는데 다수의 중소형주도 우르르 밀려 내려옵니다. 이때도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상승 종목 수가 뭐 70여 개, 90여 개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상당수의 종목군들은 매도 공격을 했죠. 그와 같이 지난 금요일에도 상당수의 종목군들을 하락 공격을 했습니다. 지수가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다가 하이닉스는 상승을 했거든요. 하긴 했습니다만은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삼성전자는 장 후반부에서 급락줄이 나왔어요. 특히 장 끝나고, 그죠? 정규시장 끝나고 급락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상승 자체도 기업 가치에 의한 그런 어떤 형태의 반영보다는 제 생각에는 투기적 상승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결론점이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다수의 중소형주들 매도 공격이 왔는가? 심지어는 대형주들도 매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 머리 위에 120선 있고 60선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요 차트 부분을 이해를 하세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위에 120선 놓고 60선 놓고 60선에서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20선에 걸쳤습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두산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개의 종목만 보여줬고 사실상 적지 않는 종목군들이 매우 유사한 차트 모양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를 보겠습니다. 중소형주들은 머리 위에 120선에서 계속 찍어 누르죠. 자, 그리고요, 보시면 이게 지금 120선을 저항선의 머리로 두고 있고 분봉상에서도 수렴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PBR이 0.1배, 0.2배이면서 흑자 기업이고 실적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추진 계획 등등이 있고 각종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 돌파해야 되는 게 상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매수 돌파 시도가 있었고 돌파했죠. 찍어 누릅니다. 밀어버리죠. 여기서도 돌파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파했죠.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매수 공격이 들어오는데 또 눌러버리죠. 이런 종목군들을 장중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초단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것도 여러 차례.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훅 때리면 1초도 안 돼서 갖다 박아버립니다. 이건 보통 기계적 매매라는 표현을 쓰죠. 기계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놓는 거죠. 여기 오면 때려 이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장난질 합니다. 거래량이 좀 늘어나죠. 이런 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리고 반발 매수 들어오고 때리고 반발 매수 들어오는, 이게 이제 보통 우리는 힘 대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매물 싸움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소형주들도 갖다가 찍어 눌러버립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증권주들이 올해 내내 실적이 호실적이죠. 그죠? 근데 거래대금은 줄어들었죠.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도 증권주들은 호실적을 낸단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차트 모양이 매우 똑같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가치는 연장선한테 팔아먹고, 그죠? 기술적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수의 종목군들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은 똑같은 양을 의미하죠. 똑같은 양으로 갖다 찍어 눌러버린 겁니다. 고의적으로. 그죠? 왜 찍어 눌렀겠어요? 바로 지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웹더덕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상식적으로는 종목이 가야 지수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종목의 평균값을 환산한 거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종목의 값이 결정나야 지수의 값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한국 증시는 인덱스가 어쩌고 패시브가 어쩌고 그럽니다. 이들 자본들이 표면적으로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수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시장 규모가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배팅을 여기다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몇 개의 종목만 들었다 놨다 하면 나머지 투자자들은 추종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한국 증시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현물 시장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지수에서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바로 웹더덕 투기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 증시는 박스권으로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재 요만큼의 상방이 있고 요만큼의 하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르고 내릴 수도 있지만 내리고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 내렸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내려서 올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수 투기자들에겐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죠? 어차피 여기서 현선물을 들고 매수매도 매수매도를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 어디는 어디냐? 상대적으로 수급이 취약한 쪽을 때리는 겁니다. 만만한 쪽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수의 중대형주들은 어떻습니까? 취약하죠. 왜? 전부 삼전익수로 몰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삼전익수는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정말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 거고, 지난 4월달 당시에 여기에서 그런 나쁜 짓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지수가 이렇게 갈 거라고 센티미터적으로 딱 얘기했고, 여기 오면 여기까지 밀어버릴 거다라고 얘기해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죠. 24년도도 그랬고요.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투기 세력들의 나쁜 짓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정말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장난질 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거고, 그러면 그러죠. 삼전익수가 시총 상위이고 중소형주 가지고 장난쳐도 삼전익수가 상승하면 결국에 상승하는 거니까 당신의 주장은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삼전익수도 보겠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요. 상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사주 소각은 어쨌든 호재인 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뭐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간다, 평생 간다.
지금도 그러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사주소가 액면가 분할은 엄청난 호재래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간다, 평생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무조건 가고 평생 가는 형태의 주가 상승이에요? 아니죠? 그죠? 여기에는 만약에 이게 제대로 반영받았으면 순식간에 60선까지 그냥 쭉 뽑아갖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60선까지 돌파하는 기세가 나왔겠죠. 그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 반등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매도했어요. 그죠?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종가 기준으로는 매도를 했어요. 하지만 장중 시간대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기전자주죠. 보시면은 오전장에 매수를 했다가 종가에서 털어버린 거예요. 털어버렸는데 외국인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무엇을 그랬냐면 개인들한테 털기예요. 그죠? 어, 조정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요. 적은 비용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자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상승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개인들이 반드시 덤벼들어요. 여기서 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인 경우에는 비용만 증폭하죠. 그죠? 그런데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돼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이해할 수 있지만 파생으로 그저 커버가 되고 수익 보전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사들였지만 이제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 평단가 여기 오거든요. 그죠? 그럼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팔아서 여기 마이너스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인 겁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물타기를 하는데 지금 물타기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몇몇 투자자들로부터 물타기 하는 태도를 봤어요. 저는 그거 보고 정말 쇼크를 먹었습니다. 쇼크를. 말도 안 되는 물타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서 무조건 간다 평생 간다 그래가지고 삼전익수 기준으로 38만 원이냐 어쩌냐 하는 가격에 샀단 말이에요. 그 몰빵으로 샀어요. 몰빵으로 샀는데 밀려갖고 33%가 빠진 겁니다. 그 물타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주를 샀다. 그러면 첫 반등에서는 여기에서 요만큼 반등했는데 여기에서 70주를 갖다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또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70 몇 주를 사요. 그죠? 그리고 요 반등에서 이렇게 수렴되는 구조였잖아요. 여기에서 또 70주를 갖다 내다 팔아요. 그래서 하락률은 33%인데 손실률은 마이너스 50%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여기서 71주를 사고 70주를 매도하고 71주를 사고 70주를 매도하고 하면은 이익이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수량이 늘지 않냐.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오르면 다 이익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주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0%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50% 갖고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물타기라는 것은 큰 하락과 큰 반등일 때, 그죠? 여기서 100주를 샀다 그러면 여기서 한두 주 파는 거예요. 그러고 물타기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해보면은 이미 그 전에 계좌가 싹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면 다행이지만 개인 투자자들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짧은 구간에서 매매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나중에 이 큰 상승 올 때도 이걸로 착각을 해서 여기서 계속 털다가 나중에 올라가면서 다 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타기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들 투자자들은 BPS가 뭔지도 모르고 PBR이 뭔지도 몰라요. 영업이익이 뭔지도 모르고 순이익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대도 않는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개인 투자는 조금만 움직이면 막 갖다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이런 실태를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또 외국인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때리면서 개인들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자사주 소각이 호재이긴 호재이지만 해석이 존재해요. 해석의 여지가. 자, 봅시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A는 PBR이 15배일 때 자사주 소각하는 경우와 B는 PBR이 0.1배의 자사주 소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PBR이 15배에 있는 상황에서 시총의 7%를 자사주 소각하는 것과 7%를 자사주 소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7%의 자사주 소각한다 하더라도 이 PBR이 1배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자산이 소각되는 게 말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PBR도 그대로 유지되게 되는 겁니다. 개념상. 그죠? 그러면 이 기업은 미래 가치에서 그죠? 이 PBR을 다 해소시킨 이후에 그때 비로소 PBR, 이 자사주 소각의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 기업은 PBR이 0.1배에서 이제 7%에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PBR 1배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이 기업은 현재 가치도 저평가고 미래 가치가 플러스면은 미래 가치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얘는 상승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현재 가치로는 상승력이 없는 거고 미래 가치로 흑자가 났을 때 상승력을 가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 가치에 상승할 수 있는 시점 전에 지수가 한번 내렸다 올라오는 변동성의 값을 갖고 있게 되면 이건 매도 공격이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전닉스의 자사주 소각 자체가 지금 당장 주가와 기업 가치를 크게 끌어올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기 전에는 지수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매도 공격을 때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는 어땠어요? 오전장에 샀다가 종가에서 털어버렸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해가 지금 당장 엄청나게 올라서 미래 주가까지 연결하는 구조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중소형주에서도 또는 대형주, 소외주에서도 자사주 소각한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삼전닉스보다도 더 큰 자사주 소각한 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그런데 이들 기업이 PBR 0.1배이고요. 그리고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됐고요. 신규 사업 추진을 하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흑자를 만들어낸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들 종목 싸그리 갖다 밀어 제낀 겁니다. 그러면 이건 사기극에 해당하거든요. 끊임없이 액면 분할하면 호재다. 자사주 소각하면 호재다. 그래서 삼전지수는 미친 듯이 올라야 되고 엄청 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 A, B, C, D 기업들이 있는데 얘들도 했는데 얘들은 주가가 떨어졌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걔네들 문제고 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런 대도 않는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A가 상승이면 똑같은 A도 상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거짓말 치고 있단 말이에요. 말장난하고 있다고. 그죠? 이걸 논리적 사기극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상승은 투기적 상승이라고 봐야 돼요. 패턴적 투기적 상승으로 봐야 합니다.
온전히 가치를 반영한 상승이 아니에요. 말로는 가치예요. 왜? 개인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런데 뒷구멍에서는 지금 그림 그리기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한국 증시는 신뢰가 붕괴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효율적 시장에 대한 붕괴입니다. 우리가 세대 교체를 하면 무수히 많은 투자자 증시에 들어와요. 그죠? 양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상승은 양적 상승한 거예요. 수급에 의한. 맞습니까? 동학개미, 서학개미. 수급에 의해서 양적 상승을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가치를 반영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근데 한국 증시는 이 구간에서 상당히 비논리적이라는 거를 행태를 취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장기 흑자를 내고 신사업을 해서 성과를 이루고 이익 개선이 되고 호재가 터지는데도 주가를 개박살을 만들어. 그리고 삼성지수 다 몰아버려. 거기에 손실을 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 사기. 한국 증시는 사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건 매번 벌어진 일이에요. 100명이 들어왔어요. 이 중에 일부는 증시 떠납니다. 욕하면서.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왜? 그 사기에 가담했잖아. 그죠? 당한 것도 가담한 거예요. 왜? 물타기 쳤잖아. 그죠? 말도 안 되는 물타기 때려버렸잖아. 그죠? 가담한 거예요. 피해자이면서 사실상은 그 사기에 동조한 겁니다. 엄연히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줄 꺼놓고 매수매도 계속 물타기해서 질질 끌어내린 것도 동조한 거잖아요. 엄연히 얘기를 하면. 그죠? 그래서 일부는 욕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투기로 당했으니까 투기로 해먹겠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개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부예요. 그리고 가치 투자로 전향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들이 연합군이었죠. 근데 이후에는 이들이 경쟁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산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지난 반세기 동안 단기적으로 폭등한 뒤에 장기적으로 박스권의 상승이 있었어요. 80년도에서 2000년도는 한국이 9%대 성장하던 고성장 시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됐어요? 20년 동안 장기 박스권이 걸렸죠. 한 2, 3년, 3, 4년 오르고 장기 행보하고 그저 3, 4년 오르고 장기 행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유행이 터지죠. 당하죠. 떠나죠. 대유행이 터지죠. 이게 세대교책입니다. 세대교책이에요. 들어오죠. 당하고 떠나고. 또 지금도 세대교책이죠. 당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즉 한국 증시는 상당히 투기적인 행태들을 벌려온 겁니다. 지금. 야비한 짓거리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 힘들죠. 당장은. 그죠. 호재가 있어도 당장 한국 증시가 크게 오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박스권의 압력을 받고 그 나쁜 짓들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면 한국 증시는 여전히 지수 투기화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상대로 정말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적지 않는 상당수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왔고 하락으로 눌렸죠. 눌리고 그 다음에 소수가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은 애매모호한 게
자, 요 종목도 120선 돌파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좀 보기는 해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현재의 상황입니다. 설명이 됐나요? 그래도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해된다, 정말 한국 증시가 그렇게 움직여, 이렇게 공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더 깊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요걸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들 목적이 뭐예요? 지수 투기예요. 그건 분명하죠. 그리고 상당수의 종목군들이 가치와 무관하게, 이를테면은 같은 업종인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가치가 달라요. 그죠? 그러면 둘 다 차트는 달라야 되는 게 이치에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오르고 똑같은 시기에 내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술적 요건에 의해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똑같이 3% 빠져요. 말이 안 되는 얘기랍니다. 하이니스와 삼성전자가 가치가 같나요? 달라요. 근데 요 근래에 반등할 때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같은 퍼센티지로 움직이고 같은 차트로 움직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지수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린 건데, 그 지수 투기는 명백한 거죠. 그죠? 그리고 소수에서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수는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다수는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100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개별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똑같은 차트의 모양을 그렸다. 그런데 지수 차트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그럼 그건 지수 투기를 한 겁니다. 맞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건데, 그러면 다수의 투기자들은 뭘 노렸을까예요? 무엇을 노렸을까? 그리고 그 노림수를 위해서 무슨 장난질을 쳤을까? 요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지수 투기자들은 뭘 노린 거냐면 수급의 취약성과, 그리고 그 종목이 쉽게 밀려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값을 노린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의 지수의 이익을 땡긴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때려 죽어도 여기까지 끌어내려 버리고 싶어. 내려서 먹고 싶어. 근데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종목군들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수의 중소형주, 소외주, 대형주, 심지어는 대형주들도 막 한가 때리잖아요. 그것도 거래 없이 이제 그 장외 시간, 그 9시 정규시장 전에 8시에 호가가 비잖아요. 그죠? 그때를 이용해서 이제 한 주 갖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막 상한가 친 거 보셨죠? 하한가 치는 거. 정말 엽기 중에 엽기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 증시가 개판 5분 전이란 얘기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고칠 생각을 안 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수급의 취약성을 노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종목군들이 일제히 거래량이 늘고 개별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밀어요, 못 밀어요? 못 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중소형주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매도 매수를 걸어요. 그럼 여기 호가 다 빈다고. 그래서 순식간에 확 밀리죠. 밀렸다 브레이크 걸고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올 땐 여기가 또 비죠. 그죠?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까지는 밀을 수 있지만 여 밑에는 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설사 밀어도 한 번 끊어놓고 가야 돼요. 한 번에 못 밀어요. 밀으면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확 거래 없이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주식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손해 보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의 습성들을 아는 거고, 그 습성 범위만큼 갖다 때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중소형주들의 기술적 요건을 들여다봐야 돼요. 거기 힌트가 들어있으니까.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지수가 얼마큼 갖다 때려 먹을 건지도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수를 때려 먹으려면은 종목을 밀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중소형주의 매개체를 따로 봐야 되고 삼전지수를 따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들여다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지수를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증권사들이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안 가고 있죠? 왜 그래요? 가치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지금. 투기만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인데, 그럼 좋습니다. 한국은 비효율주 시장이 맞죠? 그죠? 입증도 가능하다고 그랬고, 입증이 이미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비효율주 시장이에요. 효율주 시장이 아니에요. 비효율주 시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호실적이 터졌어요. 주가가 바로 반영받아야 되는데, 악재 터질 때는 우르르 빠지고, 호재 터질 때는 이렇게 흔들면서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영받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효율적 시장은 어떤 차트 모양이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효율적 시장이에요. 근데 한국 증시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비효율적 시장이 맞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뭐 이제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은 역배열이 되죠? 그럼 머리 위에 이평선이 놓이게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저항인데, 기술적 저항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주가가 PBR 0.1배이고, 배당이 13%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야지. 그런데다가 앞으로 실적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거나 좋아진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사야 돼.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당이 13%고 이제 그런 배당 13%에 PBR 1배 가면 주가가 10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5배도 행복해. 그러면 5배까지는 주가가 그냥 와장창 땡기고 올라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떤 기업은 5배, 10배일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5배일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2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에 걸맞는 상승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종목은 한 번에 땡기고 어떤 종목 요렇게 땡기고 어떤 종목 요렇게 땡겨 상식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한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여요? 상당수의 종목군들이 그런 거 상관없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걸 따라해. 따라하고 아 옛날에도 그랬을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랬고 습관적으로 그런 매매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올라서 이걸 흔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120선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20선이 여기 있으면은 이제 요것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만큼의 변동값이 있어요. 그러면 10원 뛰기 판치기 하는 애들은 여기 8,000원에서 만원이면 2,000원이니까 그런 변동값이 얼마예요? 좀 되죠? 10% 20%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개인 투자자는 조그만 오르막 막 갖다 집어 던져버리잖아. 그죠? 그럼 누군가는 이만큼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시장에는 그럴 의향이 없어. 왜? 이 회사가 10배인지 3배인지 관심이 없거든. 전부 기술적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냥.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가격으로 때려서 이격을 흡수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는 별로 그런 관심이 없어. 전부 다 삼전리스에 가서 쳐받고 있고 다수의 중소형주는 쳐다도 안 본단 말이지. 그죠? 그 수급이 없잖아요. 없으니까는 가격을 끌어당겨서 이평선을 소화를 못 해버리니까 무슨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요렇게 이걸 깃발령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상승하고 깃발로 때리고 살짝 고가를 때리고 깃발령 때리고 살짝 고가를 때리고 깃발령 때려서 이평선을 이렇게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격소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만큼의 갭이 보이는 거예요. 얘는 이 갭이 적으니까는 내려다 마른 거예요. 근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격이 조금 상대로 크니까 밑으로 밀어 제낀 겁니다.
근데 종목마다 이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노리고 갖다 때린 거예요. 여기까지 쉽게 밀릴 거라고 본 겁니다. 그죠? 호가가 비어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때리면서 이거 때리면 당연히 지수는 눌린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어 치운 거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했는데 만약에 삼전지수가 더 올라가 버리면 지수는 올라가서 결국에 손해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삼전지수 출발 자체가요. 투기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미 여기서 상승 출발할 때 이 압력을 보고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어, 투자자들에게 이제 제가 계속 매일같이 시황을 언급하는데 이미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이 공개 시황 분석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 될지는 중소형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좌우되는 건데 중소형주들이 못 가면은 이렇게 눌린다라고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출발할 때부터 얘기했다고요. 왜? 출발 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출발했거든. 야비하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삼전직수가 상승할 때 이미 향후에 어떻게 장난질을 칠 건지를 계획하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전직수는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는 종가에서 갖다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60선에서. 그래서 삼전지수 다음 주 요거 좀 눌림을 받아버리면 하이닉스도 갖다가 밀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전장에 매수했다가 뒤에서 매도로 갈겨버렸잖아요. 무조건 가고 평생 갈 것 같으면 지금 저가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삼전지수, 하이닉스가 다시 300만 원대까지 가면 무려 130만 원 먹는 거예요. 2배 가까이 먹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무조건 매집으로 사수해야 되는 구간인데 왜 여기서 장난질을 쳤을까? 그죠? 그 장난질 칠 목적은 뭐예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때릴 거를 고려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시장이 가치는 없는 거예요. 가치는 없고 전부 지수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나쁜 짓들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개별 기업의 가치는 완전히 무참히 이 패턴과 차트로 짓밟아 버리겠다는 그런 야비심이 현재 한국 증시의 다수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론적인 건 뭐냐면 한국 증시는 당분간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이 5년, 10년 장기 박스권에 갇힌다. 이건 전망은 아닙니다. 전망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럼 모든 종목이 박스권으로 갇히는 거냐? 그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가 요때예요. 언제야? 자, 요때입니다. 장기행보 있잖아요. 박스권이었죠? 그것도 박스가 되게 촘촘하죠. 막 이렇게가 아니에요. 그죠? 되게 제한적인 박스권이 몇 년이에요? 이때부터. 2010년도부터 17년이니까 무려 7년이잖아요. 7년이 작은 기간이 아니에요. 이 7년의 기간 동안 매우 제한적인 지수로 움직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때 당시에 차화정, 전차주, 증권주, 철강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가가 2배에서 많게는 5배로 움직입니다. 지수의 상승률은 몇이에요? 정말 제한적이죠? 그죠? 그런데 지수보다도 압도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차화정, 전차주, 증권주, 철강주. 그러면서 순환을 하면서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수의 기대 수익률과 현물의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만약에 현물의 기대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커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GDP 성장률은 0%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한국이 1년에 뭐 3천조를 낸다. 그럼 계속 3천조인 겁니다. 근데 지수는 3천조의 반영을 받으면 주가는 계속 행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특정 섹터가 기대 수익률이 5배, 10배야. 그러면 지수가 못 가니까 이 종목은 못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포기할 거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포기하면 바보지. 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오르잖아요. 다른 종목 끌어내려요. 그래서 지수를 0으로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오래 하고 한국 증시의 주가 모양이 바뀌지 않고 이걸 계속 상습적으로 해 나가면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린 경험하고 있어요. 왜? 24년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올해 4월 달에도 그걸 우리가 하긴 했고 지난 금요일 날에도 그 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이런 나쁜 짓들을 해요. 앞으로도 할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가 박스권이어도 인기주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는 지수 투기를 하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가치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냐면 외국계들이 지금 한국의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지금 비정상적인 저평가 있는 걸 알고 이것이 상당히 돈이 되는 걸 아는지 한국을 상대로 행동주의 하겠다고 선언한 거액의 투자 자산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내지 않고 조용히 들어와서 작업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5% 공시 제도잖아요. 그래서 5% 공시래요. 5% 공시했다는 얘기는 이미 한 달, 6개월, 1년 전에 매집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맞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어디선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 외국인들이 5월달, 6월달, 물론 일시적인지는 더 지켜는 봐야 되는데 영국계, 미국계는 작년부터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수백조 원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5, 6월 달에는 다른 지역의 국가들이 30조 미만을 사들였어요. 이 작은 규모 아닙니다. 이 2달 동안에 4, 50조 매도가 된 거예요. 이 중에 절반가량을 다른 나라에서 사들인 거예요.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더 지켜는 봐야 돼요. 궁금해요. 얘네들이 뭐 사들였는지. 아마도 중소형주를 사들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거래량이 엄청 늘었겠죠? 혼용을 했겠지. 그죠? 지수 투기도 하고 또 중소형주 매집도 하고 뭐 그랬을 거라 보긴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일이 있었긴 했어요. 있었긴 했는데 근데 그거는 요때입니다. 요때였고 요때가 확인이 돼야 돼요. 요때의 일관성이 있으면은 이제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팔면 누군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수가 장기 박스권에 가더라도 종목 장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종목 장세의 선택이 엿장수라는 거고 그 엿장수의 일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차이만 있는 거지. 긴 장기적인 축을 열어놓고 보면은 인기주는 끊임없이 바뀌면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시장의 독특한 주가 모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다음 주에는 지수는 양쪽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 열려 있고 요거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삼전 뉴스를 일단 봐야 됩니다. 그죠? 두 개를 봐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삼전 뉴스를 봐야 되는데 삼전 뉴스가 요거 걸어버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삼성에서 걸어버렸어요. 물론 흔들릴 수도 있죠. 한 번에 돌파 못하니까 흔들어서 땡기고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삼성뉴스는 여기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돌파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정한 기간, 뭐 예를 들면 6개월 내외로 보면 하이닉스는 돌파 못하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는 돌파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말이 맞다면 하이닉스 때문에 돌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벡터적 투기화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꾸 뭐 기업 가치가 있으면 주가가 오른다. 이 생각이 가득 차면 지금 이 얘기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벡터적 투기화를 이해하면 지금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고요. 총량의 법칙입니다. 지수의 총량인데 그 총량을 하이닉스가 먹어버린 거예요. 뭘로? PBR 15배, 10배로 먹어버린 거고 삼성전자는 PBR 4배, 3배죠. 그죠? 이런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총량 법칙에 의해서 못 가는 거예요. 중소형주들도 총량 법칙에 의해서 못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총량의 질서가 바뀌게 되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중소형주들이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못 갔느냐? 수급이 없어서 못 간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가치가 없어서 못 간 게 아니고요.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런데 만약이라도 중소형주들로 수급이 전향되거나 다른 업종으로 수급이 전향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총량의 법칙이 존재해요. 총량은 제한적이야.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삼전익스 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플랫폼 평생 간다 무조건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5년 10년 내 적어도 5년 이상 지금 장기 하락 행보 중이죠. 카카오 등등등. 맞습니까? 배터리주들은 어때요? 배터리주들도 장기 우하향 횡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바이오주들. 그죠? 장기 행보 우하향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지 말란 법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총량의 법칙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안 돼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 삼전익스는 60선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머리 위에 60선이 있고 120선이 있거나 또는 120선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공격당한 거죠. 요렇게 떨어져 갖고 요렇게 돼서 지금 요렇게 밀린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에서 다시 땡기고 올라오는지 여부와 그다음 일부에서는 이걸 돌파를 했거든요. 이 돌파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지 땡기고 가는지 요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100개, 1000개 중에 한 개가 그렇게 된 건데 그건 지 문제지. 이게 어떻게 시장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텐데 좌우하죠.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패턴 매매를 해요. 패턴에 추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의 1%가 99%를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 군중심리 때문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논리로 따지면 가능하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군중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 야, 대가리가 없냐? 생각이 없냐? 남들 하는 거 따라하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되게 우월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부류가 아니야.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의지대로 가. 남의 삶의 의지로 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소비하는 거 보세요. 남들이 사니까. 그죠? 그런 일도 많아요. 맛집 투어. 그죠? 이거 남들의 생각을 쫓아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블로그 광고죠?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어느 구간에서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어요. 그럼 그 집의 간판을 본단 말이야.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블로그 광고부터 검색합니다. 그럼 기가 막히게 블로그 광고의 제일 우두머리에 검색에 표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진짜 맛집이었으면 5년 전, 10년 전에도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명백한 광고거든. 그죠? 우르르 몰린다고. 그럼 우린 먹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10명 중에 다 6명은 맛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가. 그래 놓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맛집 투어 갑니다. 블로그 광고 보고 또 간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거는 자기의 자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남이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에 추종하고 있는 거야. 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추종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의적으로 소비하는 거면 전국의 식당들을 다 들려보든가. 그래서 자기가 이건 맛집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자의적인 삶인 거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가전제품 사로 들어가요. 모델별로 기능 하나씩 추가하면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내 살려고 갔어. 100만원짜리 살려고 들어갔는데 자꾸 꼬셔. 조금만 더 보태면 더 보태면 더 보태면. 그리고 누군가가 같이 따라가면 옆에서 부추깁니다. 야, 요즘에 다 이거 사. 이거 안 사면 빙신이야. 이러면서 계속 꼬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100만원짜리 사로 들어갔다가 400만원짜리 사로 들어가요. 사고 나와.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한쪽에서는 속았다. 꼬심에 당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선 자기 합리화를 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너 이거 비싼 거 샀냐? 이거 엄청 좋아. 남들 다 산대. 넌 이거 없지? 그죠? 이런 복잡한. 그래서 한쪽에서는 자기 행동이 되게 대견스러운 것처럼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돈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 사놓고 나중에 부부싸움 합니다. 상대방 소비 갖고 시비 걸어. 그죠? 그거 왜 샀냐? 부터 시작해서.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과소비를 했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는 걸 뒤로 미룹니다. 포기하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소비적 행태는 투자적 행태와 유사성을 가져요. 이게 지금 한국 증시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생각이 있고 합리성이 존재합니까? 제가 말끝마다 투기 얘기하면 듣기 싫거든요. 왜 아름다운 얘기를 해야지 왜 비관적인 얘기를 하느냐. 근데 우리가 지필지경이면 백전백승이라고 그저 현실을 있는 대로 바라보고 이상이라는 건 내가 행동으로 고치는 거고 행동으로 만드는 거고 무엇이 옳고 그름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의 추후적인 이제 과정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 4월 달 정도만 됐으면 상당히 비관적인 얘기를 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중소형주에서 이전보다는 조금 증가하는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힘겨루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누가 이길지 모르거든. 그래서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당분간 지수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총량의 법칙은 작동할 거고요. 왜냐면 한국 증시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형주 올라가면 누군가 갖다 때려서 누를 겁니다. 공격해서 밀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갖다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여기서 우르르 몰린다는 얘기예요. 두고 보세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서 파티를 벌릴 겁니다. 만약 여기서 맛집 투어가 벌어지면 다른 데는 수급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투기적 매도 공격이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요 단계에 있는 거거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환율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 증시에서 바라보는 게 뭐냐면 환율하고 그 다음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봐야 되느냐? 환율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가치 재고도 이제 별도로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간단히 요약하면 이래요. 여기 기업 가치 재고는 블로그로 올려놓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래 하여튼 올릴까 말까 고민하는데 일단 블로그로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글로 이해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죠. 영상으로 설명하면 더 이해가 빠르긴 하는데
그렇다고 엄청난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또 여러분들 안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보실 거면 올려드려요. 근데 안 보시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인 건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밸류업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기업 가치 제고까지 온 거예요.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의 메커니즘이고, 이건 과정인 건데,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를 해서 여기에는 이제 신사업 추진 여부, 자사주 소각 여부, 배당 확대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골자예요. 골자인데, 이게 약속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가 있고, 그죠? 근데 이미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것을 이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현재 시총이 100억이야. 그런데 이익이 100억이야. 그런데 이것을 주주에게 50% 환원, 50% 환원, 매년 50% 환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년 차에 원금 100%를 땡겨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이게 쓸데없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PBR 10배, 100배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맞아? 이걸 사는 게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야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투기로는 이해가 돼요. 투기로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투자로는 말이 안 돼. 그럼 투기가 뭐고 투자가 뭔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전히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이들 종목에 미친 듯이 오르잖아요. 그럼 덤벼들 겁니다. 10명 중에 8명은 덤벼들 거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실험을 해보시면 진짜 재밌을 겁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궁금하시면 요청하시면 나중에 첨부할 수 있겠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군중의 특성을 잘 이해해 보세요. 해보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합리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얘를 매도하고 이쪽으로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전닉스에서 수익을 많이 본 사람들은 적어도 삼전닉스는 10년을 내다보면 주가가 또 갈 수 있어요. 400만 원, 500만 원 갈 수 있다고. 10년 뒤에는. 그런데 10년 안짝에서 한번 이렇게 땡기고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나면 요거에서는 이 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서 땡기고 들어오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략적 매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삼성지수를 팔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기업 가치 밸류 약속 지키고 뭐 그저 100% 어쩌저쩌고 하는 종목군들로 갈 거고 그럼 이들은 막 비싸게 사나? 싸게 살죠? 흔들어 산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매직 구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왜냐면 지금 너도 나도 막 중소형주 갖다 팔고 고가주를 땡기는 판국인데 뭘 비싸게 삽니까? 밑에서 처박아서 사지.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거래는 형성되는데.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매물을 잠가버릴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일명 말하는 매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저가주 때리고 고가주 끌어올리는데 올인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수급이 형성되고 하려면은 매수하는 사람이 이제 증폭돼야 되는데,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구조니까, 그래서 이제,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요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고. 왜냐면 여기에 값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보고 그 균형점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념상 8대2 개념이에요. 또는 8대1 개념이에요. 그럼 왜 8대1이에요? 1은 떠난 거예요. 그죠? 원래는 열이었으니까. 증시를 떠났다고. 욕하면서 떠났다고. 그래서 티가 안 나고 밀리는 거야. 이 8 때문에. 왜? 총량의 법칙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만약이라도 이 8에서 6, 5로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부의 소외주들이 정배열로 치고 확 올라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나머지는 뒤에서 추격해서 토끼와 거북이를 벌리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향후 3년 내에 한번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시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